행렬이라는 거 처음 배워요. 알겠어? 설명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오늘 이제 처음 나가는 이 행렬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 바로 위에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배운 게 아니야. 너희가 이게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 다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애들까지도 행렬을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아주 생소하게 새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여서 설명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행렬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소한 데다가 사실상 깊이 들어가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많이 틀릴 수 있는 단어인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파트에 들어가겠죠. 근데 1학기 기말고사면 너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첫 학기를 보낸 6, 7월에 요걸 이제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행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수열조합도 들어가죠. 그리고 부등식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는 완전 망할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누구 때문에? 수열조합이랑 얘네 때문에 망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정확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행렬이라는 거는 다루는 개념 자체가 좀 달라. 뭐와 다르냐면 너희가 여태까지 다 풀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외국 수학책을 보면 대수 파트라는 게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 대수 파트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 뭐 너희 그냥 많이 들어보았을 수도 있는데 대수 파트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 그 대수 파트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수라는 걸 상대로 해서 뭐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곱셈 공식을 한다거나 방정식을 풀었거나 함수를 다뤘던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제 우리가 뭐 방정식을 풀고 부등식을 풀고 함수를 하고 이런 영역들에 대한 게 있잖아. 그걸 대수 파트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게 전부 다 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맞는데 실수라는 수만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수학적인 연산 논리에 해당하는 걸 보통 대수 파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랑 조금 성질이 다른 걸로 너희가 배운 게 도형 파트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건 어떤 수학에 대한 영역을 분리를 해주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 받아들이면서 배운 건데 약간 수학도 이렇게 파트별로 영역별로 좀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왜 통계 같은 거 배웠죠? 그죠? 통계, 확률 이게 또 하나의 파트지만 이거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어떤 수학적 개념들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남한도 창문 다 더우니까 남한 갱년기야. 그래서 남한도 자, 근데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해줬냐면 우리가 실수로 수학적인 어떤 계산을 하는 거가 너희가 알고 있는 수의 전체 개념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벡터라는 걸 이제 배울 사람도 있고 안 배울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도형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야. 도형을 우리는 여태까지 선생님이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도형을 어떤 의미로 보냐면 관찰하여 특징을 살피고 측정하여 둘레길이나 각이나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도형을 배워요. 그래서 도형의 특징, 도형의 성질,
그 다음에 어떤 값을 구하는 거를 도형을 표면적으로 보는데 그거를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떤 도형을 수식화하는 작업을 배워야 되더라.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잔 말이야. 도형이라고 내가 도화지에다가 그렸어. 이걸 수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가위를 잘랐어. 근데 이런 행위에 그냥 나는 도형을 그린 거야. 근데 이 도형을 수식으로 전환을 하려면 기본 도구라는 게 필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사과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 믹서기라는 도구가 필요하잖아. 강판이라던가 뭔가 갈아야 되는 도구가 필요하잖아. 그럼 도형을 우리가 수학적인 식으로서 도형을 표현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 배웠거든? 직선이라는 도형을 우리는 1차 함수다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실 그렇게 계속 접근을 시켰는데 너희는 이러한 도형을 이렇게 수식으로 만드는 결과만 배워. 얘들아, 원이라는 도형은 이런 식으로 나와 라고 너희는 띡 다이렉트로 엄마가 사과 주스를 사다 준 거밖에 안 돼.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여준 적이 없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는 사과 주스만 본 거지 얘를 만들어지는 과정을 너희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하냐? 근데 요 도형을 수식으로 전환하는 요 믹서기에 해당하는 갈리는 과정. 뭔 말인지 알겠니? 요 도구가 필요하다잖아. 요 도구가 바로 벡터라는 거야. 그래서 요 도형을 요 수식으로 전환했을 때 그러니까 사과주스를 줬는데 어떤 애기들 중에는 엄마 이거 사과주스 어떻게 만들어? 신기하다. 내가 알고 있는 동그랗고 딱딱하고 부피감이 있었던 물체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액체가 됐지?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궁금한 친구들에게 사과주스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된 과정엔 도형을 수식화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벡터라는 게 있고 그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것을 수식으로 전환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나.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게 다른 게 있는데 요게 벡터나 이런 거는 너무 생소하잖아. 그치? 그래서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뭐가 있냐면 얘들아 각도라는 걸 너희가 배웠지? 각도기로서 각을 측정하죠. 그죠? 각도기로서 각을 측정했을 때 우리는 각을 뭐라고 읽어요? 60도, 75도, 30도, 105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인 30도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사인 30도를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는 게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이 30도라는 거는 각도잖아 얘들아. 각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각도의 개념인데 이거를 얘에 대한 결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인이라는 걸 붙여서 30도를 2분의 1 값이 나왔으니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다 이미 배웠어. 삼각비를 이용해서 변에 대한 길이비를 따진 것이다 라고 다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얘가 아니라 얘를 말하는 거야. 이 30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직선상에 있는 실수로 나타낼 수 있느냐. 내가 뭔 얘기하는지 알고? 우리가 외국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마찬가지로 각도라는 걸 우리가 수라는 것을 사용하는 알게 모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수는 실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크기나 값어치를 실수화시킬 때 이걸 어떻게 나타내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0도라는 건 요만큼의 크기를 말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실수로 얼마야?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요게 그럼 실수값 얼마야? 우리가 알고 있는 3일까? 7일까?
또는 0.9일까? 이게 안 궁금하지 너희는. 그렇잖아. 밥 먹고 사는데 이게 궁금할 리가 없잖아. 근데 그걸 궁금해하는 인간들이 종종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측정 단위가, 즉 너희가 사용하는 수의 기본 기준치와 너희들이 사용하는 그 뭐라 그러지? 의미와 우리는 숫자, 실수라는 걸로 비교해서 같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한 거야 얘들아. 응? 너희가 사회 시간에 옛날에 물물교환 배웠죠? 그죠? 이 물물교환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얘한테 고래 한 마리를 선물을 해. 근데 얘는 나한테 예쁜 조각돌이랑 하나 갖다 줘. 그럼 이게 서로 값어치에 대한 기준이 안 맞잖아.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화폐라는 거가 생겼다는 거 안 배웠니? 안 배운 거야? 아니면 무식한 거야? 너희 무건 수행하니? 너희 사회 시간에 안 배워? 화폐? 배우지 않았어? 그럼 물물교환에 대한 어떤 크기 기본 그거 안 배웠어? 화폐가 처음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그럼 내가 얘기한 것처럼 안 배웠어? 그러니까 안 배웠어? 얘들아,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를 이해를 하라는 거야. 너희가 처음 다루는 거라서 내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실상 실생활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 중에 상대방이 쓰는 그 기준 가치와 내가 사용하는 기준 가치가 다르잖아. 그게 맞아야 내가 이해를 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실수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수의 값어치를 동일한 기준 안에서 다 생각하게끔 배웠거든? 3이 7보다 작다. 이런 거 알잖아. 3개, 이걸 3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각도를 내가 알고 있는 실수값이라고 생각하는 건 설마 아니겠지? 30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30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설마 그렇게 알고 있냐? 그건 아니잖아. 30도라는 건 그냥 각의 크기 30도 이 정도의 크기로 보여주는 거지. 이거를 내가 알고 있는 실수로 얘기하면 얼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었어야 됐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 니네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울 삼각함수라는 거야. 니네는 삼각 B만 배우잖아. 중학교 3학년 때 삼각 B만 배워. 근데 그 삼각 B는 특수각인 30도, 45도, 60도, 90도에 대한 비율만 배운 거잖아. 그러면 32도는 어떻게 돼? 사인 32도. 이런 걸 말한 거야 얘들아. 근데 사인 32도에 대한 이 값은 맨 뒤에 삼각표에 보면 다 나와 있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삼각함수라는 걸 하게 되면 정의역과 치역, x와 y의 커플 관계가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면 sin x라는 각으로 보이고 있는 이 x에 따라 사인을 취했을 때 얘의 값이 하나씩 정해진단 말이야. 이게 sin 함수야. 그러면 이때 이 x를 우리는 30도라고 쓰게 되면 sin 30도가 2분의 1인 건 알겠지만 얘를 함수니까 얘들아 어디다 놔야 돼? 좌표 평면에 그래프를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함수라는 건 xy의 커플 관계를 그림으로써 보여주는 단어들이야. 내가 얘기 옛날부터 했어. 함수 단어만 무조건 때려 죽어도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거는 x 실수의 수직선, y 실수의 직선이잖아. 이 실수의 직선에다가 그럼 얘가 실수잖아. 그럼 얘가 1도, 2도, 3도, 4도 사인 30도 2분의 1이라는 건 내가 알겠거든. y 값이 2분의 1 실수가 나왔을까. 근데 사인 30도를 어디다 찍어? 이거야 이거. 그럼 30도가 그러면 어디다 찍어야 돼? 30은 2분의 1이다. 이게 아니잖아. 이런 함수 처리를 한 거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x가 30도라면 여기에다가 찍을 수가 없는 거야. 얘는 각도가 아니라 뭐야? 실수잖아 얘들아. 그지? 그래서 각도를 실수로 바꾸는 도구가 필요하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로 전환시키는
믹서기 같은 도구가 필요한 거야, 얘들아.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기 시작을 하거나 그 삼각함수를 배우는 첫 시간에 뭘 가르쳐 줄 것 같아? 각을, 우리가 알고 있던 각도를 실수로 전환하는 도구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아, 30도가 실질적으로 6분의 파이라는 실수구나. 뭐 이런 거. 너희가 파이가 뭔지 알아볼라. 원주율 3.141591이라고 알고 있지? 그거 언제 배웠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 얘들아. 원주율이라는 거 원의 넓이 구할 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근데 그때 원주율을 3.1이나 3.14나 3으로 올림을 하거나 내림한 상태의 숫자로서 원의 넓이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 얘들아. 그러면 사실은 너희는 배운 거야. 이 각을 실수로 전환하는 도구가 바로 파이야.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얘들아, 알게 모르게 니네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2년 동안 계속 대한민국 교과서를 쓰고 있는 이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보들이 아니거든. 알게 모르게 계속 너희들한테 복선을 깔아놓고 밑밥을 다 깔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머리가 똘똘해지고 알아들을 나이가 됐을 때 이렇게 조합적으로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파이가 너희가 알고 있는 3.141592라는 어떤 원주율이잖아. 요건 다 알잖아. 근데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 수라는 것도 다 알아, 얘들아. 그치? 우리가 무리수라는 것도 다 알잖아. 근데 이 파이가 사실은 180도를 의미하는 기호였어. 그래서 각도가 실수인 3.14로 가는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30도는 180도의 6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구나 이런 식으로 6으로 나누면 그럼 약 2분의 1보다 0.5보다 살짝 크네? 뭐 이런 값으로 기준을 매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각을 실수로 바꾸는 이야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게 생소한 건 아니거든? 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그 원주율이 사실은 그 기준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숫자를 할 때 얘들아 이렇게 세 가지 내가 지금 동그라미를 쳐놨어. 우리가 보통 대수 파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수직선에다 놓고 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파트라면 이 벡터와 합렬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뉘는데 이게 뭐냐면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달라. 그걸 알아야 돼. 아, 괜찮아. 안 죽어. 쟤도 니네가 무섭다고 몇 번을 얘기했잖아. 수업에 방해되게 굴지 마. 얘네는 우리가 실수적인 걸 사용하는데 얘는 도형의 기본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얘도 우리가 오늘 배울 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우리는 지금 뭐밖에 몰라, 얘들아? 실수라는 거에 대한 내용밖에 몰라. 그치? 실수라는 거에 대한 내용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벡터라는 것도 하게 되고 행렬이라는 것도 하게 되는데 이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실수와 성향이 다른 애야. 그러니까 실수로 착각해서 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새로운 수의 개념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진법, 삼진법, 이진법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를 세는 그런 기수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본 단위를 배우는 거야. 행렬이라는 거. 그래서 행렬을 실수로 바꿔서 푼다. 이것도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고 벡터는 도형의 기본 단위야. 그래서 벡터라는 거는 도형의 기본 단위를 우리가 실수화시켜서 배우는 걸 하게 되지만 행렬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내가 알고 있는 실수처럼 대답을 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실수로 착각을 해서 자꾸 문제를 풀면 다 틀려. 그래서 너희들한테 틀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실수에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아이스크림이랑 젤라또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다르잖아. 근데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지. 처음에 먹었을 때 아이스크림이랑 젤라또랑 구분이 잘 돼?
잘 안 되잖아. 뭐 아이스크림 같은데? 에스테라에 쓰이는 그런 거랑 또 뭐가 달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잖아, 얘들아. 근데 먹다 보면 다른 거 같다라는 게 경험이 계속 많아지면 젤라또랑 아이스크림이랑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하드나 쭈쭈바를 말하는 게 아니야. 어? 그걸 알고서 행렬이라는 걸 배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던 실수 파트에서 쓰던 용어들을 행렬에서 쓰는데 그걸 자꾸 갖다 붙여놓으면 안 돼. 서로 같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안 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이 행렬이라는 거는 원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연립방정식에서 나온 거야. 자, 연립방정식 파트에서 나온 건데 이 행렬은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다 핸드폰 갖고 다니죠. 선생님도 핸드폰 써요. 이 핸드폰 내가 제이한테 전화했잖아. 어떻게 전화가 가는 거야? 모르죠. 그냥 전화를 하면 전화가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냥 무선 전화기잖아. 그지? 근데 전화가 어떻게 가는 거야? 그 인공위성에서 알아서 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준다고 막연히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 그치? 어떤 신호에 의해서, 전파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만 그냥 알고 있잖아. 니네가 뭐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알고서 사용해? 아니잖아. 그거는 삼성이나 애플이 알아서 만들 거야. 그치? 너희는 편리하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얘한테 톡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야, 톡을 보내는 거랑 문자를 보내는 거랑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다르지. 톡을 보내는 건 얘들아 너희가 어플 깔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문자는 내가 어플 깔아야 돼? 아니잖아. 너희 문자 보내는 거랑 톡 보내는 거랑 좀 다른 거는 시스템이 다른 건 알아? 달라 얘들아. 달라. 그래서 어쨌거나 내가 문자를 이렇게 써. 그래서 보내. 그럼 얘가 이걸 받아. 요거에 어떤 수신과 발신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바로 행렬이야, 얘들아. 그리고 이진법수가 쓰인다는 건 들어본 적 있어? 컴퓨터가 읽는 수가 딱 이진법수죠. 0하고 1밖에 못 읽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니들 쓰이는 핸드폰이 전부 다 그거잖아. 응? 근데 이 연립방정식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게 행렬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연립방정식 못 배웠어? 너 연립방정식 배웠어 안 배웠어? 대답. 배웠지? 연립방정식 가장 깊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연립방정식이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연립방정식 좀 전에 얼마 전에 배웠는데 얼마 전에 배운 그 연립방정식이 머리에 깊게 뇌리에 새겨져 있지 않아. 그렇지 않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연립방정식이 훨씬 더 연립방정식 그럼 떠오르는 게 중학교 2학년 때 가관법으로 막 풀던 그 연립방정식이 먼저 떠오르잖아. 그게 정상이야 얘들아. 근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던 연립방정식을 혹시 뭐라고 배웠었는지 기억은 못하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연립방정식이라고 배워. 너희가 미지수가 두 개, XY가 두 개잖아. 근데 둘 다 1차식인 것만 더럽게 많이 다뤘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연립방정식이 아니야? 아니지.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배웠으니까 좀 구분을 해보자.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한 개밖에 없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죠. 미지수의 개수 두 개, 식은 하나. 이해돼?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고 식은 하나. 자, 미지수의 개수가 10보다 더 많으면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얘를 마이너스 1로 만드는 xy는 실수 중에 겁나 많지. 겁나 많잖아. 대입을 해봐. 얘가 0이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막 순서상 만드는 거 더럽게 많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하나를 더 달았어. 응? 내가 하나를 더 달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묶으면 너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시키는 공통인 XY를 우리는 연립방정식에 해 라고 얘기하죠. 그래 안 그래? 너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시키는 너를 만족시키는 수많은 XY와 나를 만족시키는 수많은 XY 순서상 중 너도 만족시키며 나도 만족시키는 쌍이 딱 한 개가 있을 수가 있어. 그치? 없을 수도 있어. 물론. 근데 요렇게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해서 이렇게 공통인 해.
알겠냐? 너도 만족시키고 나도 만족시키는 공통인 해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내가 모든 방정식은 구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준다 그랬어. 너희들한테 해가라고 시키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에서 우리가 연방근이라는 애는 교점을 의미하는 거고 그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가감법과 대입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단 말이야. 나 지금 새로운 거 가르쳐준 거 아니다? 니들이 여태까지 배운 거 정리해 준 거잖아.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그지? 그런데 이 연립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을 시킨 게 바로 행렬이야. 행렬의 가장 기본이 바로 얘네야. 그러니까 행렬에 만들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얘들아, 미지수가 대빵 많은 연립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야. 내가 미지수가 어떻다 그랬어 지금? 대빵 많다 그랬지. 미지수가 대빵 많아. 만약에 미지수가 5개야. 근데 식은 2개밖에 없어. 근데 이러한 x, y, z 뭐 이런 애들을 구하려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지. 알아들었니? 그런 애들을 그런 애들을 원래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렬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행렬은 여기가 다야. 요게 뭐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걸 근간으로 다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근간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와서 형태를 변환해서 행렬로 푸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니?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이 뭐라 그랬어? 2원 1차 방정식. 2원 미지수가 2개이고 1차 둘 다 모두 1차식이야. 그치? 내가 이 용어 써준 적 있어.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이고 1차식인데 얘네 둘 다 내가 얘기했을 텐데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여야 x가 얼마, y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와. 이 얘기한 적 있지? 미지수가 3개면 식이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미지수가 1개면 식이 1개여야지 값들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알아들었냐? 그래서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는 다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인 애를 행렬로 만들어서 풀 거야. 어떻게 푸냐? 문자만 쏙 빠져서 식을 쓰는 거야. 내가 문자만 쏙 빼라고 얘기했어. 그죠? 문자만 쏙 빼면 얘가 어떻게 돼? 2, 3,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죠. 여기다 콤마 찍고 가로쳐서 순서상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만 했어? x, y의 개수들만 적었죠. 요거를 두 줄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행이에요. 가로행. 알았니? 가로행, 세로열. 야, 니네 3열 중대로 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체육 선생님 그런 말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처음 들어 안 들어? 제발 대답을 좀 해줘. 3열 중대로 서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또는 야 너희 빨리 줄 맞춰, 책상 줄 맞춰 이런 얘기도 하지만 조금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책상 10줄 맞출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너희 군대에 가면, 군대에 가본 적은 없지만 왜 우리가 그런 프로 같은 거 보면 정렬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 열자가 뭐냐면 줄 맞추라는 얘기야 얘들아. 세로 열자를 말하는 거야. 행은 가로를 행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로와 세로를 표현한 것을 말해. 그러니까 얘는 가로가 몇 줄이야? 2줄이죠. 세로도 몇 줄이에요? 2줄이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에 대한 모습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보통 정방형이라고도 얘기해요. 알겠습니까? 정방형이라고도 하고 정사각형이라고도 하죠. 요거를 우리는 2x2 행렬이라고 얘기해요. 2x2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어? 요게 행의 개수, 요게 열의 개수. 자, 요게 1x3는 뭐가 되겠어? 1행 3열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1행 한 줄인데 열이 몇 개야? 3개. 이해해? 자, 요걸 2x2 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자리를 우리가 자리 번호를 매겨줘. 얘가 첫 번째 첫 번째 열이죠. 너 일어나. 너 일어났어. 너 뒤에 가서 있어. 자꾸 빨리 시간 없어. 나 끊지 말고. 뒤에 가서 서 있어. 자, 얘는요. 첫 번째 첫 번째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는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열이겠지. 그지? 얘는 두 번째 첫 번째 열이겠죠. 자신의 자리 위치를 말하는 거야. 얘는 두 번째 두 번째 열이잖아,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행렬을 성분을 얘기를 해줄 때 이 행열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행렬을 A, 뭐 B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뭐라고 얘기냐면 첫 번째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A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첫 번째 열에 있는 애가 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3은 A 첫 번째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이렇게 자기 번호들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A, 2, 1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첫 번째 열이고 얘는 A, 2, 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대각선에 있는 애들이 정사각형의 형태가 되면 행렬 번호가 서로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 다시 하얀색으로 내가 적는 걸 봐봐. 개수만 2, 3, -1라고 적어놓고 얘네가 원래는 누구랑 곱해져 있었어? XY랑 곱해져 있는 개수들만 내가 적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X, Y를 세로로 써. 가로로 쓰지 않아. 이걸 한 방에 쓰는 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1과 6이 나왔어.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개수들 숫자들은 원래 자기 위치에 써져 있는 것대로 그대로 썼는데 누구만 이렇게 써져 있던 게 뒤집혔니? XY지. XY가 가로로 XY 두 번 써져 있었던 걸 세로로 한 번만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늘 시간은 이렇게 행렬을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행렬을 표현한 거구나 라고만 일단 보고 왜 쟤네가 이렇게 전개된 게 저렇게 됐을까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거야. 그게 행렬의 곱셈이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행렬이 어떤 건지,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어떠한 이야기를 할 건지만 일단 행렬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게 본격적으로 연산으로 들어가지는 거는 다음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일단 연립방정식에서 유도되고 스타트가 된 게 바로 행렬에 대한 시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고요. 내가 행렬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인 노트 없어요. 그래서 필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정석을 같이 보면서 할 거예요. 자, 행렬의 뜻이라고 265페이지에 그냥 이거 칙 적어서 대줘. 265페이지에 보면 지금 표가 행렬로서 표현이 된 게 보이잖아요, 얘들아. 그죠? 뒤에 넘겨서 여러분들 266페이지 보세요. 266페이지. 자, 행렬의 열과 거기 두 번째 네모 하나 있죠. 행과 열, 행렬의 꼴, 정사각행렬 이런 얘기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읽었던 거예요. 그쵸? 자, 행렬이라는 거는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자료의 표나 우리가 사실은 얘는 시작점이 연립방정식에서 사실은 등장한 거야. 연립방정식의 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게 된 게 바로 행렬인데요. 우리가 주로 배울 게 2x2 행렬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는 A11, A12, 얘는 A21, A22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로에 써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행이라고 얘기해요. 가로를 가로 행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세로를 열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열이라고 읽는 거야. 바로부터 읽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니? 우리가 요렇게 나와 있는 거를 2x2 행렬이라고도 얘기하고요. 1x1은 없어요. 그건 한 개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3x3는 있어요. 3x3가 당연히 뭐겠니? 구성 요소가 총 몇 개가 있겠어? 3개가 있겠죠. 3개의 힘과 3개의 열이 있는 게 바로 3x3 행렬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요 행렬은요. 성분, 3번이라고 나눈 거 보이죠? 행렬의 성분이라고 나눈 거 보여요? IJ 성분과 AIJ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IJ 얘가 행열의 번호죠. 요것을 AIJ 요게 뭐라고? 행 X, Y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X 좌표, Y 좌표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요게 행번호, 얘가 열번호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렬에 대한 번호, 성분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266페이지에 보기 1번 보세요. 266페이지 맨 밑에 보기 1번이라고 보이죠? 1번은 1/2 행렬이에요. 아니면 2/1 행렬이에요. 자, 행이 몇 개예요? 2개죠. 1번 말하는 거예요. 1번. 이렇게 두 마리 써져 있죠. 그죠? 행이 2개고 열이 하나죠. 그러니까 1/2 행렬. 이 작은 수부터 쓰는 거 아니라고요. 알았니? 그냥 그런 거 아니고 무조건 가로 개수 2개, 세로 개수 1개, 2/1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2번 보세요. 2번은 행은 하나고 열이 몇 개야? 4개죠. 그러니까 1/4 행렬이 되겠죠. 3번 보여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얘가 뭐예요? 2/2 행렬이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4번은요. 행이 몇 개? 3개. 열이 몇 개? 2개. 그러니까 3/2 행렬이 되겠고 5번은 행 2개, 열 3개죠. 그러니까 2/3 행렬 이렇게 되는 거 뭔 얘기인지 알겠냐? 그 다음 옆으로 넘어와서 267페이지에 보기 2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자, 보기 2번에 2번 보세요. 2, 3 성분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2, 3 성분을 구하시오는 옆에 있는 행렬을 보면서 얘기하는 얘기인데 2, 3 성분은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의 수를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행, 세 번째 열이 뭐야? -1이죠? 알아듣냐? 그 다음에 넘어가봐. 자, 어디를 보냐면 269쪽을 먼저 볼 거예요. 269쪽에 행렬이 서로 같다라고 돼 있죠? 서로 같은 행렬. 요게 우리가 상등, 서로상 같을 등을 얘기하는 거야. 행렬의 상등. 우리 옛날에 상등 정리, 서로 같아라고 얘기한 거야. 이런 얘기인데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행렬이 서로 같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위치적인 부분으로 똑같이 있어야 돼. 여기가 3이면 여기도 3이고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이고 여기가 0이면 여기도 0이고 여기가 7이면 여기가 7이지 이래야지 행렬이 서로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위치적인 부분이 동일해야 돼. 동일하게 카피가 돼야지 당연히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되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니? A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B 마이너스 3 이런 거. 여기는 7, 4, 0, 8 이렇게 돼 있어. A 값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지. 서로 같다라고 표시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7이란 얘기 아니겠냐? 얘가 8이란 얘기 아니겠냐? 그럼 A 값을 니네가 못 구하겠냐? B 값을 못 구하겠냐?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알았니? 보기 1번 보세요. 자, 보기 1번을 보면 선생님이 방금 아까 얘기했던 연립방정식에 대한 개념처럼 써본 것처럼 보이죠? 그죠?
2x-5가 1이라는 거야. 왜냐면 이 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 중간에. 그러면 x-2y가 5랑 똑같겠죠? 알아들었어? 근데 x, y만 분리를 안 해놨을 뿐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알아들었나? 자, 근데 그 밑에 어드바이스 보자. 이를테면 연립방정식 2x 플러스 y는 1과 x 마이너스 5는 행렬이 서로 같은 조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세로로 쓴 거는 금방 알아보죠. 근데 가로로 쓴 건 뭐예요? 위치가 서로 똑같다는 거. 그러니까 2x 플러스 y가 1이어야 되고 x 마이너스 y가 5여야 돼. 이렇게 쓴 거죠.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기 1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있지 얘들아.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y 값을 구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너희는 얘네가 서로 같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에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가 1이고 x 마이너스 y가 5야. 이렇게 서로 같대. 그럼 네가 너고 너가 너야 이거잖아. 이렇게 되는 xy를 구하래. 자, 2x 플러스 y가 1이 돼야 되고 x 마이너스 y가 5가 돼야 돼 라고 써놓고서 보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뭐야? 연립방정식이잖아. 그러면 이러한 xy를 구해봐 라고 얘기했어. 이러한 xy를 구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연립방정식을 해결하겠지. 그렇지 않겠니? 이거는 기술적인 면이 얘들아. 미지수가 두 개고 내가 해결해야 될 식 두 개를 이용해서 미지수 두 개를 해결할 줄 아는 걸 이미 너희는 몇 년 전에 배웠거든.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xy 값을 구하는 거는 너희가 이미 기술적인 면으로 습득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지.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내가 앞서 설명했을 때 연립방정식에서 추출된 게 행렬이야. 이 설명을 뭐 안 들었어도 너가 너구나라고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립방정식을 너희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이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3x는 6이니까 x의 값이 2가 나오고 y의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는다는 말이야. 이게 어렵지는 않은 거야 얘들아 지금. 알았어? 얘네들이 살살 뭘 얘기를 하냐면 연립방정식에서 행렬이 유도된 것이다. 연립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렬을 만든 것이다. 이 얘기를 여기서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근데 문제나 보기를 통해서 살살 자꾸 접목을 시키고 있는 거야. 연립방정식과 행렬적인 모습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걸 니네가 눈치를 채야 돼. 알았니? 그 다음 넘겨. 자,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 270쪽에 해당하는 거 그거는 이제 선생님 좀 이따 예제로 풀어줄 거고요. 뒤로 넘기세요. 10호단은. 자, 행렬의 연산이라고 해서 첫 번째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배가 나오죠.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이꼴 같다라는 표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분끼리 서로 같다. 자, 행렬의 덧셈, 뺄셈, 실수. 일단은 행렬이 덧셈과 뺄셈이 되려면 조직 모양이 똑같아야 돼. 조직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쟤는 2x2 행렬인데 나는 1x1 행렬이면 덧셈이 안 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얘네가 덧셈과 뺄셈이 되려면 행렬의 모양이 왁구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성분끼리 더하는 거야. 행렬의 덧셈과 뺄셈은요. 쉬워요. 그냥 해당 성분끼리
뭔 얘기인지 이해해? 자, 예를 한번 들어서 자, 이렇게 했다 치자. 내가 2x2 행렬 썼고 2x2 행렬 썼죠. 그죠? 얘랑 더해서 쓰면 되는 거야. 뭐라고? 마이너스 3. 당연히 첫 번째 열을 계산했으니까 거기다 써야 돼요. 뭐 자리 지켜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5와 6이랑 더하니까 11이겠죠. 얘랑 더하면 뭐예요? 2. 얘랑 더하면 뭐예요? 6. 이게 끝이야, 얘들아. 빼기는 어떻게 해? 너 빼면 돼. 그럼 11. 이해됐어? 어려워? 안 어렵죠? 그죠? 자, 근데 실수 배워봅시다. 실수배라는 거는 3배, 4배, 5배, K배를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5의 2배 그럼 얼마예요? 5 곱하기 2 이거잖아요. 똑같아요. 행렬 이거 내가 지금 2x1 행렬 썼죠. 2개 한 개니까 거기에 2배를 했어. 그리고 자 이렇게 썼어. 그럼 내가 지금 뭐야? 행렬의 모양은 조직은 똑같죠? 뭐만 이해하냐? 조직 모양은 똑같으니까 덧셈 뺄셈이 가능하고요. 실수라는 건 뭐 여기에 이제 K배 하였습니다.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K 이렇게 된다 이 뜻이야. 가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로 전개하듯이.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돼요? 6과 10이 되죠. 얘는 마이너스 4랑 홀방만 곱해서 더하기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4를 쓰게 되면 4만 분배를 하듯이 정리를 해도 돼요.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하면 6 빼기 4니까 10 빼기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약분할 필요 없어요. 약분을 해서 5와 마이너스 7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오히려 2로 뽑아내서 쓰는 건 상관없겠지만.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요. 알겠습니까? 이걸 분수로 생각하고 약분하면 안 돼요. 알아들었지? 자, 우리가 요 실수배까지 지금 요거랑 요 실수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지금 갈 수 있고요. 다음에 곱셈 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일단 예제를 조금 볼 건데요. 예제를 보기 전에 274쪽 274쪽의 보기 먼저 보세요. 다음의 행렬의 연산이 가능한 것은 이것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연산이 가능하다. 어떻게 돼야 돼? 행렬의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 안 그러면 덧셈이 또는 뺄셈이 가능하지 않아, 얘들아. 알았니? 그러니까 1번은 가능해, 안 해? 그것부터 말해봐. 가능하죠? 그 다음 2번은 안 되죠. 뒤가 하나 더 많아서 안 돼요. 3번도 가능하고 4번도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이번 영행렬이라는 거 나오죠. 겁나 중요한 거예요. 알겠지? 자, 지금 여기서 영행렬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0을 말하는 거예요. 0. 숫자 0.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이 영행렬이라는 건 얘들아 모든 성분이 0으로 구성된 행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던 콤마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던
이해되니? 이게 영행멸이야 얘들아. 되게 겁나 중요하다라는 거 하고 얘기했는데 되게 시시하잖아 얘들아. 되게 시시하게 느낄 텐데 시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등원과 여원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자, 항등원과 여원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항등원과 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돼요. 여기서 단위 행렬이 행렬의 여원에 대한 역할을 한다. 이 영행렬이 행렬에 대한 항등원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워야 돼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건데, 항등원과 여원 중에 먼저 항등원부터 얘기해 볼게. 항등원이라는 건 그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희는 수학을 계산하는 거는 쉬운데 용어, 수학에서 용어를 정의해주고 용어를 이해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잘 못하거든. 근데 제대로 단어 뜻을 알아야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 뭔 얘기인지 알겠니? 항등원이라는 건 어떠한 연산이라는 걸 하였을 때, 어떠한 연산이라는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은 뭐밖에 없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말고는 없어요. 세상에 정의되어 있는 연산은 그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항등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연산을 하였던 계산을 하나하나, 즉 연산을 하나하나 효과가 똑같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항등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이거 항등식이죠. 그러니까 항상 등호가 성립하게 해주는 원소 같은 거나 마찬가지. 구성원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항등원이란 어떤 숫자를 무슨 연산을 하더라도 이런 뜻이야. 연산 기호를 써서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떤 수와 항등원을 같이 연산을 하더라도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내가 항등원과 연산을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A가 나오게 해주는 애를 우리는 항등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보통 이렇게 X로도 나타내고 Y로도 나타내고 뭐든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항상 이 꼴이 성립하게 해주는 원을 항등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연산을 다 포괄해서 얘기하는 거야. 덧셈 뺄셈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서 있으라 그랬잖아.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손 매끈치 말고. 그러니까 항등원이 얘들아 항상 등호가 성립하게 해주는 원, 구성원,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 되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건 아닌데 내가 덧셈을 했다 치자. 이해해? 그러면 덧셈이라는 걸 했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야? 자, 너희가 알고 있는 모든 실수에 요 새끼랑 같이 더하기를 했어. 그러면 더하나 안 더하나 똑같이 원래 걔가 나와. 이건 누구야? 그렇지.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0이야. 나 지금 실수 파트에서 얘기한 거야. 알았니? 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고 우리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가 될까? 어떤 애랑 얘랑 나랑 곱하기를 했어. 근데 나를 곱하나 마나 나를 개무시하고 그냥 계속 걔가 나와.
그런 애가 곱하기의 항등원이거든? 걔가 누구야? 1.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응? 요런 걸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연산 기호에 맞춰서 항등원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덧셈 뺄셈만 얘기를 하고 덧셈 곱셈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여번이 뭐냐? 여번이라는 건 얘들아, 얘네가 역수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항등식 배운 것처럼 역함수도 나와요. 역수처럼. 응? 근데 영어 단어 좀 아나? 반대로 역행한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뭐야? 인버스죠. 그 단어를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죠? 자, 여거는 얘들아, 우리가 역수라고 생각한 거나 마찬가지야. 역수의 정의가 어떻게 돼? 그렇죠.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서로 역수관계라고 얘기하지, 분자분모를 뒤집은 수에 이렇게 초딩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니네 고학년 애들이에요. 산수 배우는 애들 아니라 수학 배우는 애들이니까 고학년답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수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수는 곱하여 1이 되게 해준 수. 3의 역수가 얼마야? 3분의 1 맞아. 5분의 2의 역수가 뭐야? 그렇지. 그게 얘들아 1이 나오게 해준 거잖아.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원이라는 건 숫자만을 포괄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야. 식이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어서 역원이라는 말을 해주는 거야. 역수는 숫자만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했니? 역원이란 연산을 하여. 연산을 해. 응? 연산을 하여 그 연산에 항등원이 나오게 해주는 존재를 말해. 요걸 여원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얘기해보자. 우리 실수 배우는 우리들은 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네 가지를 사칙 연산이라고 하잖아. 지구상에 정의되어 있는 건도 사칙 연산밖에 없어 얘들아. 그러면 덧셈에 대한 여번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을 창출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번이라는 건 굳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애랑 내가 연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애랑 연산을 했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요거는 딱 집어서 얘기해줘야 돼. 내가 아까 너희들한테 물었어. 야, 3의 역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모든 수의 역수가 얼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딱 집어서 어떤 애랑 내가 이 연산을 했어. 그 얘기야. 그랬더니 우리 연산에 누가 나왔니? 항등원이 나왔어. 이렇게 말해준 얘를 여번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봐봐. 내가 어떤 애랑 덧셈을 했어. 그랬더니 덧셈의 항등원인 0이 나오게 해주고 그 얘기야. 그러면 너를 뭐라 해? 덧셈에 대한 여건이라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5의 여건이 얼마야? 마이너스 5잖아. 7의 여건이 얼마야? 마이너스 7.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덧셈에 대한 여건은 뭉뚱그려서 모든 실수를 상대로 덧셈에 대한 여건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A요. 반대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게 해주는 게 중요해? 우리들의 항등원이 나오게 해주는 게 중요해. 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니까? 0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아,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겠니? 1이지? 그럼 곱셈에 대한 여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 니네가 알다시피 역수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걔랑 곱해서 계속 1 나오게 만든 거. 그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그런 거잖아.
그걸 숫자만 얘기하니까 역수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곱셈에 대한 영어는 우리가 역수역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알았나? 근데 여번을 의미하는 식에 대한 범위는 사실 얘야. 우리들의 한글원이 나온다. 이거 되게 중요해 얘들아. 알았냐?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자 여기 선생님 좀 보세요. 여기까지 필기하고 백지 보고 갈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설명을 한꺼번에 다 하고 문제를 풀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오늘 요거 지금 노트 필기 개코 꺼내봐. 개코 꺼내보세요. 자 순열과 조합이라고 써져 있는 거 55쪽에 비어 있어요. 여기 55쪽 비죠. 완전 깨끗하게 비어요. 깨끗하게 비지 않았어요? 그죠? 거기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필기할 거 한 번 더 있어요. 이제 뭔 얘기인지 아니? 다음 시간에 필기할 거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얘들아 대문짝만 쓰면 안 돼. 뭔 얘기인지 알지? 막 대문짝만 해도 돼. 이만큼 다 써버리면 안 된다고. 다음 시간에 필기할 거 또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잔잔하게 꼼꼼하게 쓰세요. 알겠죠? 쓰세요. 쓰고 백지 볼게요.